숙박업소 프론트에 있으면 만취해서 들어온 고객이 프론트에서 행패를 부리신다든지 막말과 욕설을 섞어 하시면서 프론트에서 난동을 부리시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숙박업체에서는 그런 고객을 숙박 거부를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면 고객이 숙박 거부를 했다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또 고래고래 소리를 치는 분들이 계십니다. 만약 숙박업소에서 숙박 거부를 했다면 혹시 처벌 대상이 될까요?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숙박TV 장준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숙박업 경기가 참 안 좋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지금은 코로나 사태라는 특별한 터널을 지나고 있지만 그 전에도 숙박업 경기가 좋지는 못했습니다. 객관적인 숙박업소 수가 일단 많이 증가를 했고요. 공유 숙박업, 게스트하우스, 오피스텔 등등 과거에 없던 숙박업의 다양한 형태들이 생기면서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이런 어려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프론트에서 가끔 숙박 거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취해서 들어온 고객이신데 프론트에서 행패를 부리시거나 막말과 욕설을 섞어 하시면서 프론트에서 난동을 부리시는 그런 고객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숙박업체에서는 도를 넘어서는 고객에게 숙박 거부를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면 고객은 또 한 번 분노를 하면서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아니, 지금 숙박 거부를 해? 경찰에 신고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만약 숙박업소에서 숙박 거부를 한다면 이건 처벌받을까요?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실제로 한 고객이 입실을 해서 기존에 입실한 다른 고객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사례도 있습니다. 복도에서 싸우시는 고객도 있으시고 복도에서 크게 소리치는 고객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고객이다 라고 프론트에서 판단이 들면 다른 고객을 위해서라도 숙박 거부를 해야 되겠죠. 이와 비슷한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에 병원에서 고객이 진료를 받으러 왔는데 진료 거부를 하면 어떨까요? 병원에서도 난동 피는 고객이 있죠. 병원에서는 고객이 아니라 환자죠. 실제로 2018년 병원 응급실에서 만취한 환자가 들어와서 의사를 폭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구급차에 실려오던 만취 환자가 구급대원을 폭행하면서 그 구급대원이 머리를 맞아서 구토와 뇌출혈 증세를 보이다가 결국 사망하시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현행법상 진료 거부는 불법입니다. 의료법 제15조 1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진료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료 거부 적발 시 1차 위반은 면허 자격 정지 2개월, 2차 위반은 면허 자격 정지 3개월, 3차 위반은 면허 자격 취소 처분이 내려지는 등 강력한 제재가 내려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숙박업소에서 숙박 거부를 한다면 어떨까요? 제가 법률구조공단에 직접 문의를 해봤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한번 들어보시죠. 여보세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법률구조공단이죠? 네. 네, 다름이 아니라 중소형 호텔 모텔에서 고객을 숙박 거부를 하면 처벌을 받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까? 병원 같은 경우, 네. 필수 의료 시설 같은 경우는 거부 또는 대중교통 이런 경우는 거부할 수 없는데 숙박업체는 그런 규정이 없죠. 통화 내용에서 들으셨겠지만 직접 전화해서 자문을 구해본 결과 숙박 거부는 법적인 처벌이 없습니다. 사실 요즘 같은 경기에 숙박 거부를 한다는 것은 숙박업소 입장에서는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거의 없다고 봐야죠. 고객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 시기인데 프론트에 아이스크림, 원두커피, 팝콘, 간식, 음료 같은 먹거리들을 비치하는 숙박업소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고객 하나라도 더 끌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숙박 거부를 한다는 것은 차마 받기 힘든 그런 고객이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요. 숙박업소 프론트에서 숙박 거부를 한다고 해서 법적인 처벌을 받지는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등록한 다른 영상도 한번 보시면요. 재미있고 유용한 정보가 많습니다. 자, 편하게 쉬러 간 모텔에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몰래카메라인데요. 500원 투자해서 객실 몰래카메라를 모조리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딱 한마디로 좋은 객실 입실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텔에 가면 침대를 이용할 때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이 침대 시트를 갈았을까 안 갈았을까? 그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침대 시트를 교체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알아보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숙박TV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숙박업소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실 텐데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보고 마음에 드는 것만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숙박TV 장준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